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주말의 아침, 일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지난 토요일엔 잘 보내셨나요? 요즘 날씨가 안에서 볼 때는 화창한 날이 이어지고 있지만 온도는 4도까지 내려가면서 추운 날씨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제는 얇은 패딩 정도는 입고 다녀도 이상하지 않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체온 관리 잘 하셔서 건강 꼭 챙기시길 바라면서 일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날씨가 쌀쌀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에는 따뜻한 햇살이 드는 듯한 보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죠. 비트코인이 13,000달러에 대한 도전이 계속되며 지지선을 다지는 듯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소식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로서 자리를 안정적으로 잡아가고 있다, 이런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과 S&P 500의 상관계수가 5월 이후 첫 0을 제로에 수렴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업체 센티멘트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서 이번 주 들어서 비트코인의 시세가 14.1% 상승하며 30일 연속 평균 모델의 근거 비트코인 S&P 500 지수 상관 개수가 5월 이후 처음으로 다시 제로로 떨어졌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S&P 500과의 상관관계는 8월 사상 최고치에 달했다고 하는데 현재 이러한 소식의 경우 비트코인이 나아가는 방향과 일치하기에 매우 긍정적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디지털 골드를 표방하며 새로운 안전자산, 자산을 지키는 새로운 해지 수단으로서 자리를 안정적으로 잡아가고 있는 것 같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비트코인의 가격과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USDT 테더인데요. 2017년 초 강세장 당시 비트코인의 가격의 급상승과 더불어 엄청난 양의 USDT가 발행이 되었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높다라는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많은 상황이죠. 실제로 데이터 또한 그런데요. 이번 비트코인의 강세 전 또한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소 유입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강세 직전 스테이블 코인 거래소 유입이 급증을 했다 언급을 하고 있죠. 크립토퀀트 CEO의 경우는 일반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근 가격이 오르기 전에 며칠 동안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이 증가했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에 따르게 되면 10월 18일 거래소로 이동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각각 6만 개와 5만 6천 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이 고래들이 아닌 개미라고 불리우는 일반 투자자 분들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로부터의 증가가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특히 현재 시가총액 3위의 달러가치 연동 스테이블 코인의 USDT 테더의 경우는 2020년 4배 증가한 40억 달러로 한 해를 시작했지만 현재 4배 더욱 증가한 160억 달러로 증가를 한 것인데요. 좋습니다. 현재 많은 지표들이 비트코인의 상승뿐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 내년 말에서 내후년 초쯤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장의 초강세장이 정말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크립토퀀트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아직 상승장의 최고점이 아니다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퀀트의 경우는 아직 상승장의 최고점이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크립토퀀트의 경우는 추정 OTC, 즉 장외거래의 증가와 채굴자 포지션 인덱스를 봤을 때 아직 상승장의 최고점이라고 보긴 어렵다. 가격의 최고점은 언제나 그렇듯 이제 고래와 채굴자들이 매도를 결심했을 때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크립토퀀트의 경우는 매 상승장마다 보통 채굴자들이 매도 시점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상승장이 시작되면 채굴자들의 매도 물량이 점점 많아지다가 일정 물량이 많아지면 가격은 고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한다 언급을 하면서 현재 채굴자들이 당분간은 현금화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모든 것들이 비트코인의 상승을 외치고 있는 지금 과연 앞으로의 가격 상승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정말 고생 많았죠. 2017년 말부터 투자를 시작한 분들이 많으신데 그동안의 서름, 주위의 비웃음 싹 다 회복되는 상승장이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상황 속 2019년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계획을 발표하며 리플 XRP가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마냐 했던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JP모건인데요. 월가의 큰손이라고 불리우는 JP모건에서 비트코인의 가능성을 평가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평가를 했을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 비트코인의 가능성을 평가했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의 가치를 부인했던 미국 대형은행이죠. JP모건이 비트코인의 가능성을 평가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2018년 말 2019년 초까지는 부인을 했었지만 2019년 중반부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었다는 것이 이제 팩트이겠죠. 최신 시장 보고에서 페이팔의 발표와 금액 경쟁 상대로서 보고서에서 페이팔의 발표와 이제 금액 경쟁 상대로서 시장의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암호화폐 유명 애널리스트인 알렉스 크루거의 경우는 이 보고서를 받고 JP모건은 2017년 비트코인이 사기니 버블이니 하면서 비판을 했지만 2020년에는 비트코인을 금과 비교하게 되었다. 우리는 먼 길을 걸어왔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JP모건이 지금 발표한 내용 중 이것이 비트코인의 가장 강세 논평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의 경우는 몇 년 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사기나 은행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을 하며 가치와 유즈 케이스를 부정했지만 이번 금융보고서의 경우는 특히 올해 코로나화로 인한 금융자산 가치의 변화와 비트코인의 반감기 등 업계의 여러 중요 사건들을 대거 다루면서 분석하며 많은 금융기관과 투자자 또한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뿐 아니라 이제 페이팔 관련 이슈에 관해서는 페이팔의 발표는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지원하는 하나의 시그널로 장기적으로 밀레니얼 세대가 비트코인에 대한 화폐로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언급을 하며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인데요. 또한 금과 제대로 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시가총액의 10배가 넘어야 한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비트코인 더 나아가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금의 일부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유입이 된다면 비트코인이 현재 가격에서 2배에서 3배가량 상승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 말도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세계는 가파르게 변하며 그 중심에 금융자산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변곡점에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마다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비트코인에 많은 좌절도 있었지만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며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행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항상 잊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투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초기 투자자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CBDC에 대한 열풍이 거세지고 있죠. 그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의 경우 미국보다 디지털 화폐 분야에서 앞서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적일 뿐만 아니라 결과 또한 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디지털 위안화로 공무원의 월급을 줄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배포 계획까지 발표해 화제가 되었었는데 하지만 디지털 위안화를 중앙정부 아래 놓기 위해 이제 초안까지 발표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단체 또는 개인의 위안화 기반 암호화폐 발행 금지 초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중국인민은행의 경우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단체 또는 개인이 위안화 기반 디지털 토큰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초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를 보고 혹시 자국 내에서 이러한 행동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심리가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떤 단체나 개인도 중국의 위안화 시장의 유통을 대체하기 위한 토큰, 쿠폰, 디지털 토큰을 생성하거나 재판매할 수 없다 언급을 한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 중국의 공식 법률에 암호화폐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이 처음일 것이라며 암호화폐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단계다라는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의 이러한 행보에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있겠죠. 과연 디지털 화폐의 발전이 현재 이러한 체제를 어떻게 바꿔나가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페이팔의 암호화폐 사업 진출 계획이 발표된 이후 매일같이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페이팔에 대한 여러 기업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오늘은 와이스 레이팅스가 페이팔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과연 어떠한 언급을 했을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스 레이팅스 같은 경우는 페이팔 암호화폐 이체 결제 지원은 추후에나 가능하다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 암호화폐 전문 평가업체 와이스 레이팅스의 경우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페이팔은 유저들로 하여금 프라이빗 키를 소지하게 하거나 암호화폐 이체 그리고 결제, 월렛 전송 등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은 당신의 프라이빗 키도 암호화폐도 아니다 언급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추후에나 가능한 일이다 언급을 했는데 페이팔의 암호화폐 사업 진출에 제동을 거는 듯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있죠. 이번 얘기뿐만 아니라 페이팔이 암호화폐 사업에 진출하더라도 사업 수익률이 낮아 얼마 지나지 않아 접을 것이라는 한 기업의 코멘트도 봤었는데,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적인 측면을 봤을 때 페이팔의 이번 이슈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도를 끌어올렸다는 측면에서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마치 작년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만큼의 큰 파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페이팔이 암호화폐 업체 비트고를 인수한다는 이야기가 도는 만큼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내용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얼마 전 리플의 CEO가 규제 관련하여서 미국을 떠날 수 있다 언급을 하며 재차 언급을 하고 있는데, 유력한 이전 지역 후보 중 하나를 직접적으로 언급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CEO 같은 경우는 런던 유력한 이전 대상 후보 중 하나다 언급을 했습니다. 리플사의 CEO 프레드 갈링하우스, 별칭 빵영의 경우는 미국으로부터의 본사 이전처에 대해서 미국 CNBC에 갑자기 말이 꼬이네요.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미국 CNBC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런던의 경우는 규제가 명확해 유력한 후보지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네요. 영국에는 명확한 분류법이 존재하고 있고, 금융감독 기구인 FCA의 경우는 다양한 자산과 채용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방향을 형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영국의 디지털 자산 분류법의 경우는 XRP가 증권이 아닌 통화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분명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리플사가 영국에서 활동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영국뿐만 아니라 스위스, 싱가포르, 일본, 아랍에미리트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미 SEC의 경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경우 증권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리플을 포함한 기타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없기에 기업 입장에서 아무래도 확실히 안전한 곳에서 사업을 키우고 싶은 것이 사실이겠죠. 리플사가 미국에 남아있을지 이전을 하게 될지 아직 확실시되지 않으나 리플사의 입장, 올바른 방향으로 선택을 하여서 사업 확장과 XRP의 유동성 증가로 XRP의 가격이 상승하는 날을 진심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보감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 공포 탐욕 지수가 73포인트로 탐욕 단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날 대비는 1포인트 내린 투자 심리를 기록하고 있는데, 투자 심리는 소폭 하락을 했지만 탐욕 단계가 계속되고 있죠. 이 지수는 0이 공포, 100이 낙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경우는 13,000달러에 대한 도전을 계속하고 있죠. 13,100달러, 200달러만 넘더라도 13,000, 그 다음 이제 저항선인 13,500달러까지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는 만큼 한 10월 말 정도, 11월 초는 80, 더 나아가서 85포인트 정도에서 11월을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게 되네요. 이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유동성 거래량 각각 25%, SNS 언급량 설문조사 각각 15%, 비트코인의 더미너스, 구글 검색량 10%를 기준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